현대소설 두 번째 지문입니다. 아버지의 땅. 요 소설은 사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구성면에서 장면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상징적인 소재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들도 나오는 거니까 그 인물들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도 좀 따져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도 이 인물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좀 봐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구성, 장면 처리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거야? 현재는 수습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가 과거의 기억 혹은 지금 이제 환상적인 어떤 장면, 환영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 혹은 뭐 환각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어떻게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지? 교차적 구성,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나와 그 다음에 5일명. 그래서 지금 나가 나오고 지금 이 사건에서의 중심 인물이 나이기 때문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되겠죠. 야전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거기다 밑줄 치세요.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상황이 6.25와 관련되고, 결국 이 6.25라고 하면 동족 상잔의 비극인 거잖아. 그것을 어떻게 형상하고 있고 거기서 무엇을 주제의식을 드러내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이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에 한 노인을 데리고 오지만 유골의 신원은 밝히지 못하고 노인과 함께 유골을 수습하게 된다. 계속 볼게요. 누군가가 헌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뼈조각 하나씩 집어들고는 수건으로 흙을 닦아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유골을 수습하는 이제 노인의 태도에서 이 유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모습들은 이제 정성스러운 모습으로서 유골에 대해서 노인은 어떤 반응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아니지,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누구냐면 소대장이죠. 소대장은 이 유골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유로서 이 유골을 누구의 유골이라고, 빨갱이의 유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나름의 그 판단한 것도 있어. 판단 근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소대장이 이제 빨갱이 어떤 사상적으로 좀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이 이제 소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 찌르듯 위를 가리키며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도 그런 거잖아. 야, 이거 빨갱이 거야? 이렇게 지금 이러는 거지. 지금 이런 태도는 지금 이제 그 유골을 수습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하고는 대조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계가 되물었다.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 치도, 그러니까 이 유골의 주인도 보기엔 군인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에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인자 없이 이리저리 팽개쳐 넣었을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냐면 뒤에 나오긴 하지만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 유골을 수습하면서 노인이 철사의 매듭을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유골은 철사에 묶여서,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했던 상태에서 일종의 지금 매장됐거나 혹은 총을 맞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소대장은 빨치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빨치산에 대한, 그래서 이 유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인사계는 그냥 왜 빨갱이인 거냐 라는 거지, 소대장의 태도하고는, 그러니까 소대장이 빨갱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소대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런 면에서 이 인사계라는 인물도 그 할아버지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노인과는. 계속 볼게요. 그걸 누가 합니까? 그때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다가 별표를 해주세요. 대간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야, 이게 빨치산이든
이게 국군이든 혹은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가 중요한 거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죽어서까지 아무리 이렇게 죽어 죽은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거기다 빗줄 치세요.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고를 하자는 말이에요. 이 죽음 앞에서는 이념도 문제되는 거 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쯧쯧.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뼈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 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당연하죠. 지금 이 노인의 일갈에 할 말을 다들 잃은 거지 뭐. 맞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죽은 사람 앞에서.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이제 지금 가늘게 떨리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떨리고 있는 거니까 뭐 정성을 다하느라 뭐 손이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느라 떨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지금 노인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주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계속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어.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넋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여.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지게 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여기서 이제 꾸짖는 듯한 말투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결국 우리 6.25가 왜 일어난 거냐면 이념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사실 이념이라고 하는 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보다 더 어떻게 살기 위한 거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념이 나온 거잖아. 그런데 그 이념 때문에 결국에는 본질인 인간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인 거야.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철사 있죠? 철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철사 줄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골의 상태와 철사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뭘 부각하고 있느냐? 전쟁의 아픔 혹은 전쟁의 공포를 부각하고 있는 소재가 바로 철사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에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게 시퍼렇게 되살아나오는 그것, 뭐? 철사. 철사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 그러니까 전쟁의 그 흔적, 아픔과 그 냉혹성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인물이 소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물꿈을 들고 저만 찍으러 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끊어져. 순간. 그래서 지금 우리 쭉 봤던 것이 현재 사건인 거죠. 현재 뭐 하는 거냐면 유골 수습입니다. 이 유골 수습. 그런데 이 유골의 모습이 지금 이제 소대장 판단에 따르면 빨치산이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철사로 묶여 있는 상태를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상을 하는 거잖아. 이제 뭐 회상을 한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환영을 할까? 환상적인 환영을 보는 거로도 설명할 수 있거든. 왜냐?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 뭔가를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 거로도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하는 거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얘가 이것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 연상이라든지 그 환영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계속 볼게.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올려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라면서 지금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혹은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 앞에 있던 이 상황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하얀 물사발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정한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혹은 정화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뭐냐면 뭔가 소원을 빌 때인 거지. 소원을 빌 때 사용하는 거야.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무슨 소원을 비는 거지.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거기서 또 끊어야죠. 다시 이제 현재가 되는 거야.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핑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다시 어떻게 됐어? 또 어머니의 모습이야. 그래서 지금 어떤 구성을? 교차적 구성. 교차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적 구성을 보여준다.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계속 볼게요.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환영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니까 나에게로 오고 있는 거지.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내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마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나이의 환영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사실 어머니가 이거와 관련 직접적인 모습 없는데 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사내인 거지.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다지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애가 속에 학생 포차의 이름으로 서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산, 거기다 그 사내였다는 뜻입니다. 분명 그 사내가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자꾸 뭐라고 불러? 사내라고 불러. 그럼 이 사내라는 호칭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바로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사내라고 부르지 않잖아. 계속 볼게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남겨놓은 채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나를 어머니 뱃속에 남겨놓은 채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유복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남겨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짓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라고. 사실 이제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지금 이제 환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는 이 나는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런데 뭘 통해서?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는 사진을 통해서 이제 아, 이 사람이 나의 아버지였구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어머니가 왜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 앞에서 또 어머니가 이제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거는 당연히 아버지의 지금 떠났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외의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당연하지. 왜 그러냐면 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에서 아버지를 묘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사진으로나마 아버지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옷차림 정도만 기억할 뿐인 거지.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자 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앞에서도 그런 거고 지금 뭐냐면 지금 뭔가 머릿속으로 떠올랐다기보다는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어머니의 모습에 뭐가 추가된 거야? 사내 아버지가 이제 추가가 된 거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관대시인에 됐어? 여기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온 거야. 이제 현재의 모습인 거고. 이제 중략입니다. 중략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을 보세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찾았어? 계속 볼게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을 받쳐들었다. 저것 봐라 이 거기서 끊어주세요. 받쳐들었다 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저것 봐라에부터가 다시 또 회상이거나 혹은 환상이거나 환영이거나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고 미술집니다. 그럼 지금
돌아올 사람 누구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지금 이 아버지가 등장했고 돌아올 사람 아버지밖에 없다는 면에서 지금 이 모습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야. 계속 볼게. 어머니가 말했다. 저마치 왼산에 서 있다. 그다음 묶여 표시합니다. 가슴과 팔목의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됐던 거야?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던 거죠. 왜? 아버지가 마치 살렸던 거죠. 계속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쾌만이 열려있는 그 사내는 잔뜩 겁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이거 뭐냐면 지금 이제 철사줄에 묶인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기 직전의 모습을 지금 나가 뭐하고 있는 거냐면 상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이거 뭔 거 같아? 지금 이제 뿌옇게 흐려왔다. 나가 흐려온 거잖아. 뭔가 우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왜? 이거를 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온 거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뭐가? 연민이 발동한 거야. 우리 연민의 정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고 했던 거니까. 그 전까지는 거리가 뭐더라고 사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계속 볼게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거기 아버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별표 해주세요. 지금 사내라는 말 대신에 뭐 썼어? 아버지. 그리고 거기다 묶여 표시해주세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있을 것인가. 그 이제 설사에 묶인 유골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던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바로 뭘 드러내? 연민을 드러내는 겁니다. 연민. 그리고 거리감이 가까워져서. 그러니까 사실 유년 시절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왜냐면 한 집에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을 꾸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들 이제 해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부재야. 그럼 누가 이제 집을 꾸려가야 돼? 가정을. 엄마가 꾸려가야 되고 당연히 힘들 거라고. 여자의 몸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간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엄마만 힘들었겠어? 똑같이 가족들도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에 대한 게 점점 부정적인 것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빠가 왜 하필이면 집을 나가서 왜 우리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언제? 유년 시절에. 그러다가 지금 이 장면,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됐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이제 해소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숯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구나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중량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서는 좀채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알아누웠을 때라도 입술을 앙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쫄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으면 그 누군가는 누군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어디에 되는 거야? 과거를 정말 회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내 유년 시절 퇴락한 고가 밑에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주의해야 돼.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숨어있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인 거지. 왜? 지금 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아버지는 뭐로만 봤어?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처의 흔적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이 그 징어스러운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25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 속에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계속 뭐 했던 거야? 기다려왔던 거지. 뭐 해놓고? 정화수 떠놓고.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나에게는 물론 부정적인 상태였던 거고.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그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은 먼 곳으로 자꾸만 밀려나고 있었던 것인가 말을.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어때?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야. 사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뭐야? 못 돌아온다는 것을,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25대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이거 기만이 속이는 거잖아. 뭘 속이는 거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돌아올 거야 라고 속였다는 거야. 기만이 목에 잠겨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놓은 채 나는 고개를 쳐박고 앉아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이 그동안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 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겋게 이 바로 미역국 뭐겠어? 미역국. 그럼 아버지 생일 아니겠어? 그러니까는 지금 아버지 생일 때마다 계속 미역국을 끓였던 거야. 아버지는 살아계시다. 아버지는 돌아올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가 엄마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겠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지. 자기도 알고 있어.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것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니까. 거기서 이제 슬픔이 복받쳐서 엄마가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 회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이제 뭐가 된 거야? 현재로 다시 돌아간 거죠. 됐어? 그래서 어디를 좀 보냐면 이제 다 수습하고 돌아가는 길이죠. 밑에서 하나, 둘, 셋. 거기 마지막 문단만 좀 볼게. 어느 팀인가 날아왔는지 찾았어? 어느 팀에 날아왔는지 길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모든 세상 가득히 내려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보여서 새까맣게 꾸물거리고 있는 놈들은 그 음산한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군가의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에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다니는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다시 한번 까마귀가 그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죽은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럭이는 날개짓과 꾸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아버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푼 이제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이제 5번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현재와 이제 혹은 과거 회상 혹은 아니면 환영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거기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문제도 같은 방식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등장 유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되는데, 그래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소대장과는 다르게 지금 한 노인의 경우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유고를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좁혔다. 그렇게 이 작품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